가정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주 중 천재희 같은 경우는 6과 두 번째 가정법 과거잖아. 근데 너네 8과 첫 번째 조동사 해부 PP가 들어가. 그게 뭐죠? 가정법? 제가 얘기하나요? 바로 안 튀어나온다고. 조동사 해부 PP면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결국 가정법 과거 완료를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능률이 같은 경우는 7과 첫 번째거든. 근데 너네 7과 아직 안 나갔죠? 7과 나갈 때 대부분의 중사 선생님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도 같이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중3에서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개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 우리는 또 배웠고 최근에 비교적 배웠던 문법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영건이 헷갈릴 편 없어? 한 명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정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쌤이 물어보면 그냥 우리말 뜻으로 뭐 가정하는 거요라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문법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은수가 문법적으로 가정법이란? 가정법이란 그 사실의 반대를. 그렇죠. 다시 문법적으로 가정법이 뭐냐 하면 가정하는 거요. 아니고 사실과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과 반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팩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if라는 가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뭐 이렇다면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정법 미래라는 건 없어요. 근데 쌤이랑 배울 때 약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뭐 미래 가정법이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미래를 가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기억나? 어차피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다 언제 하는 거야? 현재 추측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는 따로 없어요. 어쨌든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우리가 어쨌든 알 수 있는 팩트, 지금의 현재 살고 있는 나로서 알 수 있는 팩트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뭐? 이미 지나온 과거 사실과 현재 나의 말 그대로 현실. 나는 사람이고 여자고 뭐 학생이고, 그치? 지금 뭐 졸리고 등등등 우리가 현재 사실, 과거 사실 두 개만 팩트라고 말할 수 있지. 미래는 참고로 어떻다? 그냥 미래라는 건 현재에서 하는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가정법은 두 가지예요. 그치만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 그럴 린 절대 없지만 태양이 뭐 요즘 쌤이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달이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채널들이 영어 채널에 What If라는 채널이 있거든. 너네도 혹시 시험 끝나고 좀 시간이 될 때 What If라고 치잖아. 그럼 요거 채널이 나와. 미국 채널인데 약간 있을 수 없지만 약간 그런 식이야. 뭐 3초만 지구의 공기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가정법 과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을 만드니까 가정법 과거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나 약간 가능성이 적은 아이들은 이건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걸 티를 내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쓴다? 아니 벗은 그냥 쌤이 그러나라고 얘기한 거고, 과거를 쓰지만 어쨌든 뭐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뭘 쓴다? if는 당연히 쓰고요. if 절에 뭘 쓴다? 과거 중에서도 그냥 과거로 쓰면 똑같잖아. 미래에 있기 힘든 이 둘 다 기억이 전혀 안 나는구만. if 절에 should나 were to를 쓴다고 했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네요. 다시
미래에 대한 가정은 결국엔 뭘 쓴다?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다. 왜?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보는 거니까. 그쵸? 그러나 어쨌든 미래 가정법을 굳이 쓸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얘들아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는 우리 가정법 뭘 써? 가정법 말고 그냥 과거를 써도 돼요. 그치? 또는 if절, 조건절을 쓰겠지.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거잖아. 그거 얘기할 때 우리가 미래 가정법 써? 그냥 조건절 쓰면 되는 거야. If I make a lot of money, when I make a lot of money 라고 얘기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조건절로 쓴단 말이야. 근데 가능성이 없는 미래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좀 상상을 할 때는 야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이라는 걸 표시해 주려고 if절에 뭘 쓴다? should나 or to를 쓴다라고 하면서 쌤이랑 그때 태양이 없어진다만 물이 없다만 이런 거에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쌤이 이걸 먼저 말하는 이유는 중학교 내신 때는 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래 시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결국 다시 중3 땐 가정법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는 뭘 쓰고 어떻게 만들고 현재 사실의 반대는 뭘 쓰고 어떻게 만들고 이걸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연건이가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을 써서 가정을 할 수 있죠? 그치 if 역시 말씀드렸지만 if 말고도 총 몇 개가 있다고? What? What? 쌤이랑 15개를 내가 알려줬는데 6개, 8개 이러고 있다 지금. 기억 안 나? 마지막에 우리 되게 많이 했었잖아. 마지막에 뭐 많이 나왔는데. 뭐 많이 나왔잖아. 쌤도 개수가 지금 확실하잖아요. 뭐 14개 올 때 엄청 많다는 얘기야. 어쨌든 쌤이 여러분한테 그때 개수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if만 있지 않다는 거 그랬거든요. 여기 있다. if만 있지 않은데 맨날 가정법이 뭐냐면 if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세계관을 확정을 하자. 여기 있네. 몇 개야 얘들아? 15개까지 맞네. 엄청 많단 말이야.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몇 개? 고작 하나 if를 가지고 지금 시험에 낸다. 이거 말고도 단골로 출제된 애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연건이? 얘기해 보세요. 현재? 힌트요? 야이씨. 우리 기껏해야 요 3개 배웠잖아. 아니다 4개네. 2단어짜리. 우리말로 몬투? 버투? 버투가 뭐야? 갑자기 버투가 뭐야? 그게 왜 나와 여기서? 버투가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노. 아 버투가 아니라 버포죠 이 사람아. 이씨 버포가 주인공이 아닌데. 걔를 뭐로 바꿀 수 있냐 했을 때 버포가 하나의 예시였던 거지. 버포가 주인공 아니었잖아. 버포 뭐였어 걔? 그 대체 표현 말고 주인공 누구냐고. If it were not for가 주인공이라고? 뭐야? 뭐야? 은수도 지금 안 떠오른다고? without이잖아. without을 전환할 때 if it were not for 버퍼지. 뭐 지금 그게 먼저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그건 너무 랜덤하잖아. 이 사람들 without 또 은수도 without하고 진짜 이 사람들 앞글자나 앞 글자를 알려줄 수가 없는 게 I랑 as 뭐 이거 나와야지. 이렇게 적어줬는데 모른다고? 한국어 뜻으로는 아, 이렇게 적어줬는데도 모른다고? 첫 단어를 줬는데도 모른다고? I wish as if 이걸 적어줬는데도 모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가정법에 대한 기억을 다 버리고 왔다는 건데요 지금. 물론 쌤이 그때 이건 일단 중등에서는 접어놓고 고등부 때부터 갈 걸 쌤이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일단 얘보다 중요한 건 얘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많은 거 다 할 필요 없이 일단 이거 4개 알아야 한다니까. 이건 단골이야. 이 가정법들은 어쨌든 if만큼이나 같이 출제가 되게 해요. 교과서에 따라서 얘네도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건 알아야 돼. 딴 건 몰라도. 그치? 근데 가정법을 만드는 기제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 중3의 두 교과서 모두 if만 가지고 출제를 해요. 다행이죠. 근데 당장 고1 얘들아, 당장 고1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걸 쌤이랑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생각하면 이 4가지 미리 쌤이랑 대비했고 리뷰가 필요하죠 지금. 그치? 그래서 쌤이랑은 일단 if 가정법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할 거지만 오늘 집에 갈 게 뭐야? 오늘 G노트 있나요? 네. 그거 가지고 다시 리뷰를 꼭 한번 하셔야 되겠죠 지금.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다시 내신으로 출제 포인트를 돌아오면 내신에서 일단 첫 번째 내는 게 뭐야? 첫 번째 내는 게 가정법으로 바꾸는 거. 그쵸. 일단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되잖아 먼저. 근데 반대로 또 가정법을 주고 뭐를 전환해라? 직설법으로 전환을 해라. 반대로 야 직설법 문장을 줄 테니까 얘 팩트를 줄 테니까 네가 이걸 한번 가정을 해봐라. 그렇잖아 얘들아. 쌤 입으로 아 내가 여자라면 이라는 가정을 할까? 아니. 그런 가정을 할 리가 없잖아. 난 여자가 맞거든. 그럼 내가 여자였다면이란 가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즉슨 아 라나는 여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뭐야? 가정은 아 라나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아 남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은 1차적으로 직설법을 주면 가정법으로 잘 바꾸기, 반대로 가정법 줄 테니 직설법으로 전환 잘한 거 찾아봐라. 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쨌든 내신의 단골 뭐야? 영작이지. 결국엔 우리말만 보고 영작을 하는 거. 세 번째 역시 또 문법적인 오류를 고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천재에 국한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은수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우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서 추가로 적어보시면 우리 조동사 have pp 얘는 우리 배웠으니까 가정법 뭐와 관련됐다고요? 과거 완료와 관련된 표현이잖아. 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어디만 똑 따온 거야? 앞부분이 뒷부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앞에 뒤에 하지 마시고 주절을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뭘 따온 거야? 주절만 따온 거야. if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나? 그치? 내가 그때 공부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그럼 뭐야?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주절만 따와서 이야기한 이 표현이 그냥 어쨌든 우리 실생활에서 말할 때도 자주 쓰일 수밖에 없고 수능 지문에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얘를 의미상 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사실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중2 때 이런 걸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쌤은 일단 독해만 잘할 수 있게 수거처럼 얘들아 너네 그렇게 외웠어 중2 때 슈드 해브 피 비브는 뜻이야? 뭐뭐 했어야는 지금 바로 나오잖아. 이게 가정법 과거고 과거 완료고 막 이런 생각 안 하도 그냥 일단 수거처럼 외웠잖아요. 그만큼 자주 쓰이니까 일단 이렇게 포괄적인 큰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해석을 잘하고 했어야 했다. 내가 시험에 망했네. 공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맞아? 아니요. 안 했음에 틀림이 없고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가 의미상 더 맞잖아. 안 했을 수도 있단 틀리잖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의미상 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판단하는 것까지 추가해서 4가지 출제 포인트. 그래서 연건이 벌써 오자마자 좋은 거 지금? 아니 순간 눈이 감겼는데. 오케이. 일단 가정법은 일단 그래요. 어쨌든 기본기 2개가 제일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뭐부터 봐야 돼?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고 어떻게 생겼고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고 언제 생겼고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은수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이거를 외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달 외우지 말고 쌤이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은수 기억나나요? 과거는 거기
if절과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고. if절과 주절의 네. 시제라고 하면 안 되고 if절의 시제라고. if절의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시제. 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땐 뭘 쓰죠? 과거.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건 외워야 돼. 이것마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정법 현재를 얘기하는데 왜 과거를 쓰냐가 좀 와닿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사실 가정법 과거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타입 1, 2 이렇게 불러. 근데 왜 이름을 이따위로 번역을 했을까? 이 번역하신 분이 누가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나름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왜? 일본이나 영어의 말과는 다르게 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시제를 영어는 한 단계 뒤에 백스텝을 해야지 가정이 되더라. 근데 문법이 좀 다르니까 그걸 기억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야, 현재 사실 가정할 때는 현재처럼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되잖아. 내가 여자라면 해도 돼. 내가 남자라면 해도 돼. 근데 영어는 무조건 내가 남자라면이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남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여자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즉슨 우리가 어쨌든 영어는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한 번 더 뒤로 가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 가정이 되지. 네가 현재로 말해버리면 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걸 상기시켜 주려고 이름이 이렇게 지은 거죠.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을 때 와닿지 않으니까 요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딱 하나. 현재 사실과 반대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때부터 논리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왜? 이름을 왜 이따위로 붙였다? if절의 시제, 모절의 시제, if절의 시제. 절대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부사절 접속사는 앞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if절의 시제를 얘들아 과거로 꼭 써야 가정이 된단다를 알려주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 그럼 이를 통해서 당연히 같이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은 if절의 시제가. 그쵸? if절의 시제는 과거로 써야 한다라는 사실은 그냥 따라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if절의 동사 시제를 과거로 써야 하겠구나 라는 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만들면 다가 아니잖아. 그치? 주절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그쵸? 얘를 어디로 보낸다? 다시 주절 뒤에 조동사 뒷자리로 보낸다고 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동사의 원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지를 봤을 때 어쨌든 조동사의 과거형 뭐라고 얘들아?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어쨌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된다라는 원리? 그치,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이건 절대 법칙이었잖아요. 그쵸? 절대 법칙을 적용하면 만들어진다. 또 하나 쌤이 강조했던 건 if 따위 없어도 충분히 가정의 표현이 된다. 근데 뭐는 없으면 안 된다? 우슈쿠마 없으면 안 된다 했잖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우슈쿠마 조동사의 과거를 쓰지 않으면 가정의 표현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잡아주시고 또 조동사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 조동사마다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요건 영건이가 얘기해 보세요. 우드는요? 했을 것이다? 그냥 우드만 놓고 봐야지. 네가 너 맘대로 과거 사실로 바꾸면 어떡해. 우드라는 조동사 순수한 뜻 할 것이다? 텐데 어쨌든 일 것이다. 그치? 할 것이다도 되고 어쨌든 미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한 거지만 얘는 앞으로에 대한 의지도 있지만 추측의 뜻이 사실 더 크죠.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는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럴 텐데니까. 슈드는요? 해야 한다. 슈드 자체가 쌤이 이거 얘기했었잖아. 조동사 때 우리 신사고 할 때 얘기했었잖아. 얘들아 우린 그동안 슈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썼지만 쉘의 과거형이잖아. 근데 슈드는 절대 과거의 의미를 갖지 않고 앞으로 뭐뭐 해야 함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이때까지 썼던 거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could는요? 뭐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뭐뭐 할 수
있다. might는 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의미상 문맥상 적절한 걸 내가 판단해 쓰거나 한국말 주고 야 영작해봐 하면 내 맘대로 영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 3번 미리 보자. 뭐가 있어? 어떤 조동사 써야 돼? 3번은 수 있을 텐데 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뭘 써야 돼? could 써야 돼 얘들아. 이걸 너네 맘대로 우드라고 해도 의미는 같지 않나요? 하시면 안 돼요. 영작할 땐 우리말 그대로. 5번은 뭐 쓸 건데 조동사? 우드 왜? 그냥 어떤 수라는 특정한 의미 아니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되게 불확실한 어떤 마이트의 의미 이런 거 딱히 없이 그냥 앞으로 리을 받침 자체가 우리말에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것만 있으면 그냥 우드로 가는 거죠. 뭐. 요렇게 내가 적절한 조동사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건이가 설명해 보세요. 그치, 과거 사실. 과거의 팩트가 전달이 되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정할 때 쓰는 게 무엇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요거 외워주셔야 한다 그랬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지만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한 단계 백스텝 해야 되는 영어의 원칙에 따라서 뭐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이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나? if절의 시제를 뭘 써야 한다는 사실?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는 사실인데 쌤이 이거를 if절은 주어 과거 완료라고 하지 말고 had pp라고 구체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은근히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되는 시험 상황에서 과거 완료? 근데 과거 완료 어떻게 쓰는 거였지? had pp 써놓고 본인이 어색함을 느끼고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과거 완료는 그냥 had pp라고 기억을 하자. 말로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요. 그치, 우시쿠마는 무조건이니까 쓰고 그쵸, 뒤로 보내면 헤드를 뒤로 보내면 어떤 일이 생김? 헤드라는 조동사가 이때 헤드는 반드시 뭐라는 거 기억? 조동사라는 걸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직설법으로 돌릴 때 이 헤드는 버리고 와야지. 시제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진 동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조동사의 원형으로 바꾸면 뭐가 되니까? have가 되니까 have인데 어쨌든 뒤에 pp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요까지 같이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서 구분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어쨌든 가정법에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정하려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가정법을 채택해서 알맞은 형태로 쓸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은 또 그냥 해석하는 것처럼 쓱쓱 읽고 뭐 어색한 느낌적으로 가지 말고 정확히 따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처럼 그렇잖아 얘들아? 얘네가 어떤 가정을 하는지 우리는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아이가 누구야? 알 바야?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어. 직설법을 주고 가정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해주고 가정법을 주고 직설법으로 전환하시오를 주거나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가정법에서 지금처럼 직설법으로 전환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를 왔다 갔다 출제를 하죠.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일단은 시제에 제일 주의해야 돼. 결국엔 현재 얘기하지만 가정법엔 과거로 적혀 있고 반대로 가정법엔 아무리 과거 동사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난 이거 읽는 동안 지금 걔가 없다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 바꾸는 거. 접속사도 당연하죠. if라는 아이가 만약 뭐뭐라면 뜻이니까 가정법의 찰떡궁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직설법으로 바꿀 땐 뭐로 바꾼다 얘들아? as 무슨 뜻이야? 뭐 때문에? 이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유 얘기하는 접속사 3개잖아요. 뭐? As is because.
since까지 셋 중에 하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주의할 건 신스 긍정 부정. 뭐라고 얘들아? 긍정 긍정과 부정을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사실. 요거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접속사 얘기는 따로 안 한 이유는 접속사 사실 외우지 않아도 애초에 선생님들이 직설법으로 아예 풀문장을 쓰라고 하시기보단 가정 직설 전환이 잘못된 거 찾아라 정도를 내시거든. 이미 에즈나 비코즈 신스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뭐 올도가 적혀 있거나 when이 적혀 있거나 이건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접속사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전환할 때 뭘 주의하자? 긍정 시제 실수 제일 많이 하고 긍정 부정 요거 주의하자.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2개 한번 해보세요. 1분. 오케이, 영건이가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If I had a dog, I could walk her every day.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어쨌든 친구가 맨날 예쁜 강아지 데리고 산책시키는 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걔 있으면 맨날 산책시킬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가 없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I can't walk her. 물론 우리가 관계사 얘기할 땐 동물도 이수로 가자라고 했지만 그치? 어쨌든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he, she로 가죠. 그쵸? 다음에 반대로 직설법을 줬어. As I am not a bird, I can't fly through the clouds.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hrough the clouds. 그치? I could fly through the clouds. 그치? 어떤 게 깜빡했지? 그쪽이 뒤쪽이었나? 꺼지기 전에 말씀드려야지. 어쨌든 너무나 잘 알겠지만 가정법을 쓸 때는 월 그치? 비동사는 인칭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근데 실제 영어에서는 그냥 was로 쓰는 경우도 많아. 그러나 된다 했어? 그럼 we로 쓰세요 그냥. 왜냐면 문법적으로는 we로 써야 돼. 근데 이제 말했지만 쌤이 일상에서는 was라고 실제 영어에선 굉장히 많이 쓰여. practical English는 많이 쓰이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 너무나 반복되는 실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문법적으로 허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언어는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was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법 공부할 때는 올바른 걸 쓰는 게 가장 안정빵이잖아. w어야. 그치? 선생님들마다 또 같은 학교여도 이 선생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어쨌든 우리말을 주고 갔으면 문자 그대로 옮겨야 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 때 쓰기 있고 쓱 쓰고 못 빠뜨렸어요. 이거 못 봤어요. 덜을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하지 말고 한번 보고 써. 그 다음에 반대로 한 번만 제발 점검하라고요. 반대로 어떻게? 얘를 보고 내가 한 단어씩 지워가면서 여기 있구나. 요거 안 썼네. 이렇게 찾아내면서 영작하고 반대로 검증. 어쨌든 가정법 문장을 보고 쓰는 거지만 그걸 보고 직설법으로 또 한 번 옮기는 연습까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가 만약 안 바쁘다면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정법의 말투가 뭐야? 텐데. 면도 되지만 그치? 면도 가정법이고 뭐 이건 ifs라는 거 너무 알지만 텐데체가 들어가면 이건 뭐야?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하면서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준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은 가정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정확한 이게 전달이 안 되면 틀린 사실이 전달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면 융통성이 크죠. 근데 영어는 어쨌든 이렇게 써야 가정법이지. 그냥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해버리면 뭐가 돼?
내가 이 빼고 안 바쁘면 너 보러 갈 수 있다. 있어. 그냥 조건절인 거야. 가정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돼 있을 땐 텐대체로 돼 있으면 아 이건 사실과 반대라서 아쉽다는 어감이 깔려 있구나. 아쉬움, 안타까움 요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건 빼박 조건절로 쓰면 안 되고 가정으로 꼭 쓰라는 거구나란 단서라고. 그럼 어쨌든 해볼게요. 내가 만약 안 바쁘다면 뭘 쓸까 얘들아? If I were. 그치. 안정적으로 올바른 걸 쓰니까 was 쓰지 말고 were. 다음에 안 바쁜 거니까 뭐야? Not busy 써주시고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은 어쨌든 나랑 너랑 얘기할 때 나나 너나라는 주어를 거의 생략을 많이 하잖아. 너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누구야? 당연히 나니까 그치? 다음에 수 들어가면 뭘 쓰라고요? could인 거고 이때 주의할 건 만나러 간다야. 우리말 영습할 때 이런 식의 얘들아 아 어쨌든 만나는 거니까 미트 씨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말에 가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뭘 써야 돼? 고를 써야 돼. 그치? 정확히 영작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쌤이 일부러 만날 수 있을 텐데 만나러 간다라고까지 써봤어. 그러니까 정확히 옮기는 습관. 그 다음에 만나는 건 뭐야? 그치? 만나는 건 사람을 만난다 할 때 너를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네, 둘 다 되죠. See you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식사법으로 바꾸면 일단은 접속사 뭐로 바꾼다 얘들아? as나 because나 since를 바꾸고 주의사항 I 다음에 뭘 쓴다 얘들아? I 다음에 현재 사실이니까 N am을 쓰고 반대니까 뭘 써야 돼요? not을 쓰지 않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as because I am busy 난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조동사 과거도 뭐로 바꿔야 돼요? 다 현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얘들아? I can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not이 없었으니까 긍정은 뭐로? 부정으로 바꿔주시고 go to see you, meet you 똑같이 되겠죠. 어쨌든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밑에 거 2개 할 시간 요거 2분 드릴게요. 갑자기 출발한다는 단어가 생각나. 하하하. 비행기 출발이랑 도착할게. 비행기 출발? 이륙?
L. L. 아, 오케이, 영건이가 첫 번째 거 해볼까요? 그녀가 더 컸더라면 맨 위 선반에 닿을 수 있을 텐데. 뭐라고? taller. 다음에 그렇지. 손이 닿는다는 건 reach. 그냥 touch 아니고. 다음에 맨 위 선반. 더 특정한 거니까 top shelf. 그럼 쌤이 저기 뭐 꺼내려다 안 꺼내줘서 그냥 그때 생각이 난 예문을 쓴 거야. 그래서 if she were taller, she could reach the top shelf 일 텐데가 되는 거죠.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영건이가. 그치, 일단은 현재로 바꾸고 부정, 긍정 바꿔주시고 taller 써주시고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she 그렇죠. can she can not 써주시는 거. 그 다음에 reach the top shelf가 되는 거야. 키가 별로 더 안 크기 때문에 너는 못 다. 어떻게 보면 팩폭을 하는 거지, 그렇지? 다음에 은수가 네가 공항으로 더 빨리 출발한다면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텐데. if you left for the airport earlier, you will not miss the airplane. 그치. airport 더 빨리니까 earlier가 맞겠죠. 이때 faster 돼? 안 돼. 안 돼. 그건 속도야. 속도를 뭐 미터 퍼 세컨, 5미터 퍼 세컨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다음에 you 않을 텐데 You will not 그치. would 어쨌든 나의 짐작이니까 would not miss the 그렇지. 놓친다. 우리 교통편을 놓치는 건 miss라고 하죠. 근데 airplane이라고 할 거라고? airplane. 플레인이라 할 거고. 우리말로는 비행기를 놓친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내가 비행기란 그 교통수단의 그 기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네. 그치? 내가 타야 할 비행기를 놓친다 만다 할 땐 airplane 쓰지 않고 뭘 써요? I miss my airplane이라고 절대 안 해. I miss my flight 이지. 다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영어에선 내가 타야 할 교통수단으로선 뭐라고 한다고? flight야. 근데 뭐 airplane의 크기가 어떻고 airplane이 뭐 무슨 보잉 747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airplane이라 하는 거지. 그치? flight죠. 직설법으로 바꿔보면서 as you don't left for don't left don't leave leave로 가야죠. 그쵸? 네가 지금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가 되는 거겠죠. 그쵸? as you don't leave 네가 지금 안 떠나고 있으니까가 되는 거죠. for the airport earlier. 그치 earlier 그다음 뭐예요? you You will miss the 그치 너는 이제 놓칠 거야. 넌 그렇게 될 걸. 이가 되는 거니까 you would not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will이 되는 거고 넌 이제 놓칠 거야. 가 되는 거죠. 어쨌든 기억해야 하는 게 leave는 어디를 떠나는 거지만 어디로 향해 떠난다를 우리말로는 출발한다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뭐 start 이런 거 아니고 뭐라고? leave for somewhere이에요. 표현도 잡으면 좋겠죠. 일부러 쌤이 가정법 과거는 우리말의 똑같은 멘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 미리 먼저 비교해보자. 일단 면 들어가고 텐데 들어갔으니까 가정법이란 얘기는 이미 했고 근데 같은 얘기 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왜 가정법 과거로 쓰고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는 게 맞는지 어떻게 구분하죠? 없을 텐데. 그치. 우리말에 어쨌든 다시 우리말을 과거로 바꿀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에 쌍시옷을 쓴다. 동사 기본형의 쌍시옷을 쓴다. 근데 원래 기본형의 쌍시옷이 우연히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옷을 붙여요. 그치. 어시라는 단어를 따로 쓴다. 근데 쌤은 아직도 좀 확신이 안 드는 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우리가 있었었다라는 말을 쓰잖아.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 네. 근데 있었다랑 차이가 뭘까? 어. 이거를 잘 모르겠어. 어? 갔었다 있어요. 그니까 갔다랑 갔었다는 알겠어. 갔다는 그냥 과거 팩트고 갔었다는 건 우리 영어의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아니면 본 적 있다가 더 맞긴 하지만 약간 현재 완료처럼 한 번 갔던 경험의 중심을 두고 과거 사실을 얘기하나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있었도 되고 있었었다도 되고 이 차이를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어적으로 각자 알아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배운 쌤들한테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말에 쌍시옷이 그쵸? 네. 들어간다면 여기 뭐가 들었어 얘들아? 안 바빴었다면 있었을 텐데 없었더라면 없을 텐데 했더라면 안 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거로 우리말이 굳이 적혀 있더라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근데 우리말은 가정법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할 때도 과거를 써도 통한다? 그렇지 않아?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사장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뭐야?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내가 사장이었다면 이렇게 쓸 텐데라고 말해도 지금 팩트 얘기할 때 우리 쓰잖아. 우리말의 가정법의 기준이 잘 모르겠어. 그것도 고1 때 국어 문법을 제일 많이 배우거든. 네. 왜냐면 우리나라 문법이 더 어려워. 중딩들한테는 문법 잘 얘기 안 해주잖아. 그래봤자 기껏해야 그 글씨 화이트 좀 빌려주세요. 화이트 여기요. 여기 요거 가져가서 쓰다가 쌤 주시면 돼요. 6시 10분에 못 가? 예? 6시 10분. 뭐요? 단어 통과했잖아요. 예. 그럼 6시 10분짜 타야죠. 응. 팀장님 6시 10분이라고 하셨죠? 네. 준비하세요. 쌤 주시고 가방 싸서 오토차 타는 수록차 잘 준비해서 가세요. 고생했어. 이제 남은 사지 마. 어이. 귀엽지 초육. 초육인데 저렇게 되게 아가 같더라. 내 기억에 나의 초육 친구들은 좀 벌써부터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되게 다 아가 같아. 너희들한테 받은 상처를 초육들한테 받고 이제 힐링 받는 느낌이 있어. 아직 걔네는 좀 순수하더라고. 다시 와서 그래서 과거로 꼭 살려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많이 배워. 그만큼 좀 우리나라 문법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된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직설법 바꾸는 거 첫 번째 것만 쌤이랑 같이 해볼까요? If I had got up earlier, I wouldn't have been late for school. 이에요. 그럼 뭐예요? As I didn't got. 그치. 어쨌든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네라는 거 확인을 내가 했어 눈으로. 그럼 일단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이구나라고 먼저 인지를 하고 어쨌든 이거 바꿀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긍정 부정을 안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근데 내가 어쨌든 GBO 풀거나 백발백중 풀면서 이걸 한 번이라도 긍정 부정을 안 바꾼 사람들은 방법을 살짝 바꿔보세요. 우리말로 반대로 생각해봐. 해석 너네 다 잘하잖아. 가족법 해석 다 잘하잖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뭐 했을 텐데? 학교에 늦지 안 왔을 텐데 하고 영어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냥 팩트를 생각해봐. 팩폭을 해봐. 야 너가 뭐야? 일찍 늦게 일어났으니까 학교 지각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긍정 부정을 잡고 내가 문법적으로만 막 하다 보면 실수가 자꾸 여러 번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말로 상식적으로 그런 팩폭을 날린다 생각을 해봐. 내가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점수가 좋았을 텐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점수가 그문형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 얘들아? 그렇게 팩폭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뭐기 때문에 as I didn't get up 일찍 내가 안 일어났지 늦잠 잤지. didn't get up 일찍 일어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would를 살리면 돼 안 돼? 안 돼. would는 어쨌든 얘들아 would 하나만으로 절대 과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조동사예요. would를 써버리면 애초에 가정법을 쓰는 거라서 뭐뭐 할 텐데 앞으로 이야기가 돼. 근데 난 어쨌든 직설법은 다 과거 팩트로 바꿔야 한단 말이야. 그럼 팩트는 뭐야? 너는 그래서 네가 늦었다. I
I 워즈. 의미를 가는 동사 기껏해야 비동사 하나고 조동사 의미에서 조동사는 의미상 쓰면 미래가 되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have pp에서 얘는 조동사니까 버려버리고 의미를 갖는 동사 두고 비동사 하나만 긍정 부정 바꿔서 뭐예요? 워즈로 써야 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쌤이랑 정규 수업 배울 때도 요걸 좀 헷갈렸는데 봐봐 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죠. 우리가 뭐는 버리자? 우드랑 슈드랑 마이트는 조동사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어떤 일이 생겨? 시제가 얘들아 봐봐. 네. dois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네. I would do it 무슨 뜻이야? 나는 그걸 그걸 할 텐데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I should do it 뭐야? 나 해야 해. I might do it. 할지도 모르겠어. 다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고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만 쓰여. 과거 의미 있어 없어? 과거 의미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과거 의미가 전혀 없는 조동사. 그 말은 뭐야? 내가 과거에 팩트만 진술해야 돼. 절대 추측 따위 하면 안 돼. 여기에다가 얘네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쌤이 그랬잖아. 그래서 봐봐. 우드 자체로는 절대 과거 의미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과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써야 돼? have pp를 써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쌤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꿀 때 여기 have pp를 쓰면 이거 써도 되나요? 안 돼. 그럼 가정을 하는 거야. 팩트가 아니라고.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는 순간 넌 이미 팩트가 아니라 추측, 가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어쩌라고? 얘네는 버리라고. 뭐만 살려오라고요? No? 어떤 조동사만? could만. 누구만? could는 살려와야 돼. 왜 could 자체는 어떤 뜻이 있어?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가정법에도 쓰이지만 그냥 조동사 자체의 과거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아이예요. 얘는 어떤 의미?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could는 가져요. 왜 이렇게 혼동을 통일을 안 해놨을까? 쌤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통일이 안 된 건 우리나라 말도 엄청 심할 거. 어느 나라 말이나 절대적인 어떤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언어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쓰던 걸 정리한 거니까 could만 과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would도 사실 과거 의미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가정법, 직설법 전환할 때 그냥 없다 쳐 빼. 결론 뭐만 살리자? could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와라. 근데 애초에 가정법 과거 알렸을 때 should나 might는 별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if절에서는. 그래서 would랑 could 두 개 정도로 예문이 만들어질 거거든. would는 버리고 could만 살려오자. 되셨죠? 그래서 밑에 거 반대로 한번 해보시고 영자까지 쭉 한번 해볼까요? 이거 4분 드릴게요. 윤건이도 젤리 줄까? 입에 뭐라도 물고 있으면 집중이 잘 될 테니까. 빨간색. 하나 물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 이거 페퍼민트 차 마셔봐. 되게 좋아.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민트는 약간 설탕 들어간 그 맛이 생각나잖아. 근데 이거 진짜 순수한 민트만 있는 걸 먹으면 좀 쌤도 일이 집중 안 될 때 이거 마시면 되게 도움 되더라. 카페인이 없고. 차를 우렸을 때 어쨌든 블랙티라고 영어는 다 하거든. 우리나라는 홍차라 하지만 영어는 홍차 계열을 블랙티라 하는데 그런 색깔이 나오면 카페인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동양이 더 맞는 것 같아. 블랙 같지만 우리면 빨간 계열이잖아. 홍차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아까 요거를 은수가 했지. 영건이가 2번 해볼까요? As he didn't do his best, he couldn't pass the test. 그치, he could have passed ed까지 꼭 정확히 쓰는 거. 참고로 어쨌든 조동사이브 PP는 얘네를 줄일 수 있는 거 알죠? VE로 줄일 수 있는 거. 어쨌든 두 형태 다 가능하고 긍정 부정 바꾸는 거 요거 놓치지 않는 거 잘 해주셨고 3번 은수가 해볼까요? 내가 만약 안 바빴다면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If I had not been busy, 응? I could have gone to activity. 그쵸. 우리말만 읽었을 땐 우리가 이게 가정부 과거인가 과거 완료인가 구분하기 힘들지만 왼쪽 거랑 비교했을 때 안 바빴다면 쌍시오 들어가는 거. 다음에 I 그다음 뭐라고? could Would have have gone gone to to see. see you. 직설법은요? If I was busy, I could not go to meet. 그치. 어쨌든 팩폭인 거야. 얘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뭐해? 네 안 왔잖아. 이런 느낌으로 팩폭을 한 뭐야? 난 바빴기 때문에 결국 뭐야? 나는 너를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도 연건이 그렇죠. 그렇죠. She could have reached ed 써주시고 the top shelf죠. 어쨌든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이상 PP형에 대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내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제 10월 첫째 주잖아, 그치? 아니다, 너네는 마지막 주, 이 9월 마지막 주 추석 전에 하루 화요일로 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PP 시험도 한번 볼 거예요, 다시. 그리고 직설법은요? she 그치 wasn't 어쨌든 그 당시에 더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she 그쵸 couldn't 할 수가 없었다더라가 되는 거죠, 그쵸? 다음에 5번은요? If you had left for the airport earlier, you would not have missed the flight. you 뭐라고? You would 맞아. you would not have miss the flight가 되는 거죠. 팩폭 날려보면 as you did not leave for the airport earlier, you missed the flight. 그치. 그러니까 넌 뭐 했다? 너는 놓쳤지 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could 빼고 나머지 조동사는 버리고 바꾼다. 주의하셔야겠죠? 넘어가서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제대로 알고 있냐를 물어볼 때 말씀드렸지만 조동사 have pp만 따로 똑 떼서 아예 시험 범위에 출제를 할 만큼 어쨌든 if절을 제외하고 주절만 따로 니은 가정법 누구? 과거 완료에서 주절만 똑 떼어서 내는 아이다. 얘는 어쨌든 독해함에 있어서도 해석을 그냥 보자마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독해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얘만 따로 떼서 낼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쌤이 하나도 안 알려줄 거야. 쌤이랑 그때 이걸 이미 했었고 정확한 어감이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3분 드릴 테니까 각각의 뜻을 한번 써볼까요? 3분. 2분이면 되려나? 2분이면 되겠다. 뜻만 쓰는 거니까.
연습 벌써 다 했어? 네? 갑자기 방송에서 화이트 부분이 너무 가물가물해요. 그냥 한 개 시켜보세요. 오케이, 은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Would have pp, wouldn't have pp 뭔 뜻일까요?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하지 못했을 그치, 뭐뭐 했을 우리 다로 가자. 뭐뭐 했을 것이다. 얘는 뭐뭐 하지 못한다고? 안 했을 텐데 못한다고 하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추측이야.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많아. 쌤,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맞아요? 뭐뭐 했지 않을 것이다가 맞아요? 이건 우리말은 어쨌든 쌍시옷을 한 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여기다 붙일 거냐 여기다 붙일 거냐의 차이인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문장 맨 끝에 동사구의 제일 마지막 말미에다가 쌍시옷을 한 번 붙이는 걸로 원칙으로 해야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말은 어쨌든 동사에서 끝에 단어에만 쌍시옷이 확실히 들어가는 게 통일이 되고 연건이가 should 했어야 했다. 얘는 했다도 되고 뭐뭐 했어야 한다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얘는 뭐뭐 하지 않았어야 한다. 했다 같고요. 어쨌든 쌍시옷이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고. 않았어야 한다, 말았어야 한다 같은 얘기죠. 어쨌든 우리말은 버전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만 통일시켜놓고 나의 것으로 외우면 되는 거, 그렇지? could have pp는 그치, 뭐뭐 할 수. 어쨌든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could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수라는 우리말이 들어가야 돼요.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couldn't have pp는요? 뭐뭐 할 수 통일시켜야지. 이것도 뭐시라 하지 말고 통일시키면 뭐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우리말에서, 그쵸? could를 써야 한다는 단서는 없는 거잖아. 근데 특히나 couldn't have pp는 좀 강해. 표현이 되게 강한 표현이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 이미 쌤이 항상 말하지만 과거에 대한 가정을,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해봤자 소용이 있나? 이미 돌이킬 수도 없어. 근데 약간 내가 뭐 돌이킬 수 없는 걸 후회하고 막 아쉽고 미련을 표현하는 걸 떠나서 나는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다? 나는 몰라.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할 때 있잖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걔는 아마 그렇지 못했을걸요? 이렇게 내가 가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쌤, 걔 실력이면 걔 통과 못했을 거예요. 내가 잘 몰라. 뭐라고 할 거야? He might not have passed it. He would not have passed it. 근데 내가 좀 확신이 있어. 걔가 그 1도 모르는데 통과했을 리가 없어. 내가 팩트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확신을 갖고 추측할 때 뭐야? He couldn't have passed it이란 말이야. 걔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더 확신이 강하다는 걸 살려주면
좀 세게 말하면 he couldn't have passed it. 할 수 없었다. 같은 얘기잖아. 어, 그 말고 다른 말투, 더 센 말투. 절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문법책이나 책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많이 적혀있는 이유가 그 얘기야.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이게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수로 통일해도 돼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뜻이 항상 적혀있는 이유가 뭐다? 좀 세게 추측하는 거, 확신이 좀 있고 약간 장담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He couldn't have passed. 쌤, 걔는 그걸 통과했을 리가 없어요. 이해되죠? 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쌤이랑 정규 때는 안 봤었는데 정규 때 어쨌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조동사의 PP만 따로 나올 때는 짚어야 되는 거 하나가 어쨌든 가정법 과거려면 무조건 우슈쿠마를 써야 한다고 쌤이 강조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것도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현재형을 써도 돼. 캔을. 근데 봐봐. 얘는 현재형 will 쓰는 거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고요. shall 쓰는 거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고요. 이건 can 쓰는 거 안 되는데 부정만 돼. 원래는 안 되는데 뭐만 된다고 얘들아? 부정만 돼. 요것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cannot have pp. He couldn't have passed it 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he cannot have passed it 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조동사가 현재든 과거든 뒤에 have pp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과거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조동사도 그걸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또 can은 안 된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지 뭐 어떡해. 밑에도 마찬가지로 might의 원래 원형은 뭐야? 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슈쿠마의 메이는 쓰면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는 둘 다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may not, may는 might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조동사의 PP 때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건이가 뜬 얘기해볼까? He might have PP. 그쵸?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ight not have PP는요? 뭐뭐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요렇게. 은수는 말투를 좀 다르게 썼어? 아니. 똑같이 썼어? 오케이. 똑같이. 안 왔을지도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이도 얘는 둘 다 허용이 돼요. 얘만. 다음에 must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must는 시제 변화가 없는 유일한 조동사잖아. 버전 한 가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must 자체는 일단 뜻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냥 조동사로 쓰였을 때 어떤 뜻? 뭐뭐 해야 한다와 뭐뭐 했으니 분명.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must를 보면 해야 한다가 떠오른단 말이야. 이땐 얘가 절대 떠오르면 안 되는 게 가정을 했을 때 must는 절대 해야 한다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의무는 어떻게 표현해? should가 이미 있잖아. should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로는 가정법은 절대 쓰이지 않고 뭐로만 쓰인다는 얘기가 돼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근데 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측을 하는데 어떤 추측? 확신 정도가 완전 강한 추측이라니까. 이것도 확신 정도가 강한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ust have PP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뭐뭐 했으니 분명하다. 그치, 뭐뭐 했음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라고 장담을 하는 거야. He must not have PP는 뭐뭐 하지 않았음이 틀림이 없다. 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그랬음에 틀림이 없어요. 내가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하는 건데 선생님 걔는 그치? 이런 애니까 걔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He must have finished it 이 되는 거죠. 근데 he must not have finished 한 뭐야? 끝내지? 아는 게 틀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확신이 센 거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뜻과 어떤 뜻은 같은 의미로 본다? 같다고? must랑 must not이 같은 의미라고? 저거 아래 두 개라고. 저거 아래 두 개가 뭐예요? must, must
must may 전혀 아니고요. must would랑 not이랑 would랑 could랑 다르지. 수가 있고 없던데. couldn't랑 그치? couldn't have pp랑 mustn't have pp가 같은 의미라고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분명 어감 차이가 있어. 봐봐. He couldn't have passed. He must not have passed. 어떤 느낌이야? couldn't는 일단 컨텐츠는 똑같아. 문법적으로는 둘 다 골라도 맞아. 근데 우리말 어감을 정확히 따지면 must not은 could가 좀 더 강하다. couldn't가 좀 더 강하다. 왜냐면 걔 능력을 까는 거잖아. 그냥 어떤 이유에서 쌤, he must not have passed. 아마 걔 통과 못했을 거예요. 걔는 나머지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he couldn't have passed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 걔는 그랬을 수가 없어요, 쌤. 걔 능력이 안 돼. 약간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거는 거의 그냥 없고 얘의 반대말은 얘다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얘는 잘 안 쓰이고 얘를 많이 써요. 어쨌든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둘 중에 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must have pp의 반대말은 couldn't have pp라고 기억을 하자. 교과서에도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일단 은수는 당장 내신에 이게 집중되진 않을 거야. 가정법 과거가 주인이니까 과거 완료랑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포커스가 없을 거고 천재는 이게 포커스가 있죠. 그래서 천재 애들은 요 부분 1번부터 8번까지가 이 조동사 FPP 문제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어쨌든 은수도 가정법 과거 완료의 성격을 안 다음에 고칠 수 있어 하는 거니까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틀린 부분부터 고쳐볼 건데 가정법의 틀린 문제는 어떻게 낼 수밖에 없다? 가정법 조동사를 낼 수밖에 없다? 시제 아니 주절이나 if절 하나는 알려줘야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직설법을 풀로 알려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얘가 뭐 했을지 이겼을지 아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사람들한테 둘 중에 하나 뭐 if절을 팩트로 주고 주절을 너네가 판단하라고 하거나 반대로 if절을 판단을 해봐라 주절을 네가 보고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위에 부분 볼 수 있을까요? 위에 부분 요거? 네. 자, 1번부터 8번까지 틀린 부분 먼저 고쳐볼 시간을 3분 드릴게요.
다 했나요? 아직 아래쪽에 있는 1에서 8번은 의미상으로 고치고 아직 위에 것만 하는 건데요. 어. 위에 건 다 했나요? 연건이도?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말씀드렸지만 단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말을 해주시고 이유를 설명할게요. 연건이부터. 시제가 과거 조동사? 과거인 건 똑같으니까 그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든 무슨 동사든 동사 일반 동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에 원형이 있으니까 과거 가정법 과거니까 would 그쵸. would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되라. if절이라고 조동사를 못 써? 아니야. 네가 if you stayed focused 이라고 쓰면 뭐야? 너는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인 거고 내가 여기에다가 네가 집중력을 좀 유지할 수 있다면 이라고 수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could를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if절이와 조동사를 못 쓰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주절에 우슈쿠마 조동사 과거를 반드시 써야 하니까 would를 쓴 거고요. 그쵸? 2번은 은수가? 2번은 if I had spent more time 왜요? 왜냐하면은 주절에서 그 종속절에서 응? 저 콤마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도 봤어야 됐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 부분만 고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컴마가 있었어야 됐죠. 왜? if절이 앞에 나왔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컴마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포커스고 또 그리고 그 종속절에서 주절에서 그 모두 우슈쿠마에서 헤드 피핑 그쵸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have pp라는 건 지나간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녀와 시간을 좀 더 보냈더라면 날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인 거지 그치? 세 번째는? I had said 왜요? 나오가 그치 일단 종속절을 봤을 때는 우슈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걸로 보아 가정법 과거를 쓴 건데 주절엔 헤드 PP를 써야 하는 이유가 얘는 현재에 대한 추측인 거고 가정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는 걸 then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까지 나오면 좋았겠죠. 그쵸? 4번은요? if I gave를 give로 그치 왜? 왜냐하면은 이거는 썼다는 것 자체가 그쵸 얘는 무슨 절? 조건절이니까 그쵸 조건절이었다 라는 거 다음에 I went to
bear가 뭔데? 아, 배어 아닌데. bear가 무슨 뜻이야? 배어 참다요. 참다 또 낳다야. 사람이 애를 낳는 건 bear라고 잘 안 하고 give birth라는 표현을 써. 근데 어쨌든 낳다는 이 표현을 안 쓰지만 우리가 태어나다는 이 표현을 쓰잖아. 근데 이게 낳다일 수가 없는 게 낳다였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낳다든 참다든. 목적어. 목적 없잖아. 그럼 뭐야? 노노노노 선생님. to 다음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고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 말은 뭐야? 수동태. 수동태로 be 본을 쓰라는 거지. 또 우리가 지금 가족법에 꽂혀 있다가 다른 문법 포인트 못 찾으면 안 되지. 수동능동을 바꿔서 오답 함정을 파시는 건 그냥 문법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되는 거야. 디폴트야, 그치? be born인 거고 이때 were to를 쓰는 건 맞아요, 연거나? 그걸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 should랑 were to는 뭐였죠? 가정법 뭐였어? 가정법 과거. 과거였어. should랑 were to 뭐라고? 가정법 과거 똑같아. 근데 뭐가 달랐다고? 그 어떨 때 쓴다고? 월트. 가능성이 희박. 뭐라고? 가능성이 희박한 표현들. 이걸 문법적으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냥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해주셔도 돼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되 if절에 어떤 표현을 were to랑 should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were to를 쓰는 게 맞아? 맞잖아. 다시 태어날 리가 있어? 있나? 너네 종교 없니? 네, 없어요. 윤건이는? 없어? 쌤도 없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건 불교고 힌두교도 아마 될걸? 그래서 뭐 소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 그런 거란가 윤회사상일걸? 그 쌤은 종교가 없지만 없고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생각해. 그렇잖아? 부패하고 썩고 분리가 되면 원소로 돌아갈지언정 다시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물론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치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불가하다 생각하니까 월투를 쓰는 거고. 그럼 쌤 저는 불교를 완전 믿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if by 그 뭐를 쓰면 되는 거야? were born again을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과거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건 그 글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죠, 그렇죠? 또 어쨌든 여기서는 또 허를 찌른 거지. 가정법에만 꽂히지 말고 기본적으로 수동능동은 항상 따져야 한다. 다음 거 은수. 그 주절에서 응. 의미상으로. 시제는 괜찮나요? 시제요? 근데 시제 괜찮은 거 같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죠. 우리 계속 시제 얘기했었으니까 if절의 시가 뭐니까? if절 시제가 과거 완료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have pp 쓴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NT를 없애서 should have이야? 했어야 했다야. 봐봐. should have pp 뭐야? 그 했어야 했다야. 그 말은 뭐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should도 안 되죠. you? could나 not 안 쓰고 쓰는 거 맞아요? 네, 맞죠. 네가 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더라면 더 건강했을 수도 있다. 더 건강했을 것이다. 인 거로 쓰는 게 맞겠지. 얘는 의미상인데 쌤이 여기 들어간 게 원래는 8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연건이네가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쌤이 이게 추가 문제로 아까 만든 거거든. 근데 여기에 좀 섞여 있죠? 총가 들어가요? 어디에? 저희요. 파일과 쌤이 말했잖아. 아까부터 계속 말해줬잖아. 파일과의 첫 번째 문법이라니까 너네. 뭐야 이 사람. 가정법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가정법은 육가고 육가 가정법 과거 하려고 8가가 조동사 FP야. 그럼 선생님이 이걸 합쳐서 내실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쵸? 다음에 말했지만 어쨌든 기말만 보는 학교는 4개를 다 넣을 리가 없거든. 본문은 2-3개 고르고 문법도 다 넣지 않고 뭘 선택적으로 놓으실 때 이거는 같이 묶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영건이 주절에 그 동사 아니 조동사 뒤에 동사가 응? 동사 원형이고 그리고 주절 뒤에 나오가 있고 응? 이프절에 나스나지 응? 헤즈스는 그치 had snowed겠죠. 어제 눈이 많이 왔었더라면이야? 아니면 헤드 나 그치 이것도 봐야 돼. 지금 내가 말하시긴 뭐야? The road wouldn't be so slippery now.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미끄럽지 않을 텐데니까 뭐야? 눈이 오지 않았었더라면을 가야 돼요. 항상 나 긍정 부정이 잘못되지 않았나도 꼭 생각해야 돼. 그치? 그래서 지금 다시 틀린 부분 선생님들이 첫 번째 시제 갖다 제일 많이 장난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갖다 장난치죠? 긍정 부정 틀리게 반대로. 세 번째 의미상 적절한 조동사 쓰는지. 그리고 혼합은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쌤이 우리 배웠으니까 혼합까지 쌤이 넣어본 거죠. 8번은요? 사실 이거 앞에가 이 if절이 과거라서 과거 완료라서? 과거 완료인데 an hour라고는 지금보다 전이고 응? 주절은 now를 응? 얘기하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를 과거 완료해서 과거 시제로 바꿔줘요. 응? 그래서? 그래서 have를 없애줘요. have 없애고 be를 B로 바꿔줘요. 그쵸. would be there 맞아요? 네. 맞죠. 그치. 왜? 1시간 전에 우리가 출발을 했었더라면 뭐야? by now는 어떻게 쓸게? 그냥 지금 아니고 지금쯤이면 지금쯤이면 거기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 가고 있는 중 아니냐 늦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거. 그쵸? 그런데 이제 조동사 FPP에 집중을 하면 이런 문제들까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3분이면 될까요? 2분? 네. 아까 조금 하고 있던 것 같아서 2분을 드릴게요. may have PP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응? may have PP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응, 쌤이 그랬잖아. 메이도 쓸 수 있다고. 메이랑 마이트는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벌써 다 했어, 은근히? 저 말하기가 내일인데 응. 그대로 썼어, 쌤이 한 거랑? 이따 한번 읽어보자, 그럼. 발음 한번 보자. 안 외웠어? 단어는 못 외웠거든요. 응. 너가 너무 어렵게 썼지, 그치? 너가 너무 어렵게 썼다니까? 그 쌤이 그때 그랬잖아. 말하기 대본인데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쌤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없앨 순 없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썼더라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2차로 고칠 때 만약에 말하기에서 틀리게 하면은 그거 감점이라는 얘기 하셨어. 선생님이
영준이 봐준대. 봐준대. 그럼 하나의 방법은 위치 너가 너가 이제 계속적용법을 너는 안 쓰고 그냥 위치를 썼는데 그거는 문법적으로 말했는데 쌤이 컴마 써서 계속적용법으로 바꾼 거 알아? 앞에 문장 전체니까 그거 그냥 빼고 말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보내준 걸 기준으로 이따가 한번 읽어보자. 쌤 그때 PC방 가서 해준 거 알아? 쌤이 집에 컴퓨터가 지금 안 돼가지고 야 근데 그 시간에도 PC방 사람 엄청 많더라. 아마 어른들만 있지 않아요? 그치 애들은 못 들어오지 않아 10시 이후에? 응. 근데 그게 맞지. 옛날에는 진짜 청소년들이 10시 넘어서 거기 있었다 생각해봐. 얼마나 불량한 짓들을 많이 했겠어. PC방을 안에 들어가서 맞아. 요즘에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쌤이 그게 나쁜 곳이라 생각하진 않아. 그냥 시간의 규제만 있으면 충분히 건전하게 어디 가서 하는 거보다 그냥 안전한 PC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안전하다 할 수 없지만 들어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게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재밌거든. 2시간 혼자 하는 것보다 1시간 바짝 놀고 오면 좋지. 어쨌든 시간 관리만 잘 되면 문제지만 거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쌤은 아예 고등학교 때까지 게임을 건들지도 않았어. 초딩 때 물론 약간 나 때는 어떤 이런저런 게임이 있었거든. 닌텐도 옛날 거. 막 그런 거를 하긴 했지만 와 이걸 내가 본격적으로 하면은 공부를 아예 안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건드리지도 않고 대학교 수능 보고 나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본 거지. PC방에서 밤도 새워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질려. 남자애들은 알겠지만 게임도 하다 보면 질려서 근데 그냥 쌤이 항상 말하지만 그냥 맘 편하게 당당하게 하려면 할 거 다 해놓고 고등 때부터 해도 인생은 엄청 기니까 늦지 않아. 아니 고등이래. 수능 보고 나서부터. Anyway 바꿔볼까요? 첫 번째 거를 해석을 한번 해봐. 이 말 그대로 해석을 일단 먼저 할 수 있어. 어쨌든 쌤이 그랬잖아. 보자마자 뜻은 일단 바로바로 해석은 돼야 되는 거거든. 은수부터 해볼까? If I had treated her better, she might have left me. 내가 만약 그녀를 더 잘 대해줬더라면 그녀는 나를 떠났을지도. 그치 이게 무슨 꼬인 이상한 설정이야. 그럼 또 여기서 또 설정을 막 잘해주면 떠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그치 인과관계를 생각하면 더 잘해줬더라면 떠나지 않았을지. 그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해버리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마이나. 그치. 그러면 잘해줬어도 내가 싫었을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짐작을 확신은 없지만 she might not have left me. 나를 안 떠났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영어유도 문자 그대로 He doesn't know anything about이 빠졌네요. 미안해. 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physics. He must not have gotten a perfect score on the test. 해석을 그대로.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 맞나요? 응? 틀렸을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선 봐봐. 어쨌든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뭐 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교과서엔 아예 must not의 경우는 안 나와 있고 그러지 않았을 림에 틀림이 없다라고 쓸 땐 뭐로 쓴다? He could not have PP 또는 he cannot have PP로 쓴다. 근데 어떤 걸 써도 틀리지 않고 셋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일단 할 수 있냐 봐도 돼. 그쵸? 다음에 3번을 해석해보면 I made so many mistakes I shouldn't have studied harder.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응?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는 안 됐었다. 틀렸어요. 맞을까? 틀렸어요. 주절 이건 상관없어. 주절 종속절의 관계 아니고 의미로 가는 거라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사람이 당연히 드는 후회는 뭐야? 공부를 더 공부할 걸 열심히 할 걸 했어야 했다니까 뭐로 가는 게 할까요? should로 가야죠. 물론 이런 소리 하는 애들 있거든. 아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더 잘 봤을 텐데 해가지고 못 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게 얘들 알잖아. 어떤 학문, 어떤 지식이든 얇게, 애매하게 알면 더 헷갈려. 차라리 안 했을 때부터 점수가 떨어지는 건. 그럼 또 어리석은 애들은 아 그럼 그냥 안 하고 살게요 하면 아예 실력은 거기에서 절대 오를 수가 없겠죠. 그걸 한번 넘어서야 돼. 공부를 내가 이 정도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여기까지 알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더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제대로 확립하고 경우 수를 다 보고 가면 훨씬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의미상으로 따질 때는 그런 이상한 논리나 설정이나 시나리오 생각하지 않고 아 실수 너무 많이 했다 시험하면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다음에 4번은요. 해석부터 she must leave the library. I couldn't find her there. 떠났어야 했다요? 떠나야 했다요? 해석. 틀림이 없다? 절대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쌤이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다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야. 절대 과거 말투로 해석하면 안 돼. You must live here. 무슨 말이야? 너 여기 떠나. 야. 그럼 뭐야? She must leave the library. 뭐야? 그녀는 지금 도서관을 떠나야 돼. 지금 도서관에 있단 얘기야. 빨리 너 나가라고 의무 상대한테 명령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뭐로 바꿔야 돼? 왜? 지금 못 찾는다. 이건 쌤 알죠? could는 그냥 순수한 과거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야? 그 전에 떠났음의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지금 떠나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must have left the library가 되는 거죠. 다음 5번은 해석해 볼까요? He may not have passed the test yesterday. He seems to be in a good mood today. 그는 어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근데 뒤에 그는 오늘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던데? 안 왔을지도 모를까? 아니요. 그러면? 했을지도 모른다. 그치 했을지도 모른다니까 뭐야? Must have, may have. may have를 쓰거나 어쨌든 not이 들어가지 않고 may have passed. 그럴지도 몰라.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그걸 기분 좋아 보이는 걸로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may나 또는 might나 또는 could까지도 쓸 수 있겠죠. 이건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not이 들어가면 안 됐었다는 거죠. 6번 어쨌든 쌤이 그랬잖아. 이런 걸 하려면 앞뒤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어떤 내용을 줘야 서사를 줘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얘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말았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사를 선생님들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의 대화를 하는 거야. 서로 A랑 B랑 대화하는 설정인 거 알죠? 해석부터 똑같이 먼저 해보시면 I broke my toe. Oh, that would not have hurt so bad. 뭘까? 다친 것도 아니고 발가락 부러진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미세 신경이 있으면 더 아플 거란 말이야. 팔 부러지는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아. 난. 물론 둘 다 안 부러봤지만 발가락을 어디서 부러질 정도로 부딪혔어. 봐 진짜 끔찍하지 않니? 그래서 아프지 않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남만 돼? That would have hurt so bad. 그치 would도 돼? 안 되진 않아. 그치 that would have 그랬을 것 같다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발가락은 야 완전 아팠겠다 정도의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뭐 말했지만 짐작으로 이렇게 마이나 뭐 메이 써도 되긴 하지만 나라면 이런 상황에 머스트가 딱 맞다 생각할 거야. 얘가 실제로 대화할 때도 야, 너무 아팠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아팠을지도 모르겠다. 안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발가락 부러졌는데.
그치? 그래서 요거였어요. 요건 아까 어떤 초등부 애가 네. 발가락이 부러졌대. 그래서 내가 쓴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 나는 나의 숙제를 하지 않았어. 그 쌤이 하는 말이야. 다신 그러지 마, 앤드. not again. 다신 그러지마가 아니라 네. 선생님 저 숙제 안 해왔어요. not again. 또 안 해왔다고? 그건 말도 안 돼. 다시 또 안 했다고?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신 그러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한탄하는 거야. 또 안 해왔다고? 또 아니야. 그래놓고 내가 되게 뭐라고 할까? 너는 너 정신 나갔구나. 너는 이거 해석해봐. Would have lost your mind. 너는 너의 정신을 이거 한국어에서 가깝게 할까요? 직역 말고. 너는 정신머리가 나갔을 것이다. 돼 안 돼? 되긴 이건 하는데. 돼. 그치? 말씀드렸지만 얘는 딱히 고칠 게 없어요. 넌 정신이 나갔구나. 근데 쌤이 이렇게 나더게인을 얘기하면서 격분하는 이런 느낌표를 찍은 걸 봐서 좀 인상 강하게. 강하게 너는 진짜 정신이 이제 나간 게 틀림이 없다. 그럼 뭐야? must. Must have lost your mind. 야. Lose one's mind는 진짜 약간 미쳐서 정신이 나간 것보단 정신 못 차리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정신 상태를 얘기할 때도 쓴단 말이야. 다음에 8번. 8번. 왜 어떻게 그거 결석했니? Why was he absent? 그랬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는 아파서 그는 아팠어야 했어는 뭐야? 그쵸. 사람한테 아팠어야 했다는 거 말 자체가 못할 말이잖아. 그래서 must have 있으니까. 그치. 아무래도 아팠음에 틀림이 없어요. 또는 뭐 확신할 순 없으니까 might, may, could는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쓸 거야? not sure이야. 그럼 must를 쓸까? 안 써야겠지. not sure이니까 must x. I'm not sure 밑줄 그어주세요. 선생님이 굳이 대답에 잘은 모르겠는데요를 말했으면 must는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might나 may나 could를 써야죠. 아시겠죠? 어쨌든 조동사 PP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제일 정확한 걸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건 오픈해서 문제를 내시지 않고 객관식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시겠지. 이해됐나요? 은수는 다행히도 여기는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요 위에 정도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쌤이 복합 문제에서 의미상 물어봤을 때 조동사 확실히 틀리게 한 정도만 알아차면 돼요. 되나요? 네. 이제 마지막 조건절도 여러분 너무나 알 거야. 조건절이 뭐고 가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애매하게 사실 쌤도 중학교 때는 애매하게 배웠던 것 같아. 조건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가정은 뭐 그럴 수 없는 바람이나 뭐 상상 이런 필요 없고 그런 애매한 한국말로 주저리 말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한 거고 그냥 쉽게 조건절은 if절의 현재 가정법은 if절의 과거나 과거 완료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주절 확인해봐. 주절 뭐야? 조건절은 will이나 can. 근데 조동사를 꼭 쓰지 않아도 돼. 얘 봐봐. If I push this 그럼 뭐야? If I push this 야, if I let this go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돼? It falls 해도 돼. It will fall 해도 되지만 It falls 떨어지지. 야 이거 밀면 떨어지지. 이렇게 써도 돼. will can은 꼭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조동사의 우슈쿠마를 쓴 게 아니라 will can을 썼으면 조건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정법에 if나 과거 완료 쓰는 것도 당연하고 조동사 뭘 썼을 때 would, coul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쌤이 그랬잖아. 뭐 앞뒤 정황 다 없이 would 자체가 가정이라니까. should 자체가 애초에 가정이야. 야, 넌 그래야 돼 자체가 팩트야? 아니요. 아직 안 한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가정이 이미 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조동사 과거형이 알고 보면 가정을 한 거구나 애초에. 라고 기억하셔요. 그래서 쌤이 부탁할 때도 can you보다 왜 could you가 더 예의 바라지는 건지 설명해 줬었잖아. 그치. 약간 can you는 그냥 부탁을 하는 건데 could you를 쓰면 더 예의 바라진다는 느낌이 어쨌든 못 그러시겠지만 당연히 안 되시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이라는 가정된 상황으로 더 예의 바르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구분하기는 쉽죠. 그래서 요거는 알겠지만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소풍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가 가능성이 있니 없냐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말을 봤을 때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할 텐데. 그치 말씀드렸지만 아쉬움체가 없잖아. 그냥 수 있고 하면 뭐 한다라는 조건과 뭐야? 그 예상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가정의 의미가 없지만 얘는 뭐야? 조건. 이거는 아련미 한 방울 들어간다 그랬잖아. 아쉬움 한 방울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역시 같은 가정법이어서도 뭐를 차이를 둬야 된다고 얘들아? 우리말에서 at더라면 었을 텐데 요 정도 차이를 보고 이건 가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정도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거는 뭐 어쨌든 조건절을 상기시키는 거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it 비가 온다 할 때 주어 뭘 쓴다고요? 이 튀어나와야 돼. 날씨나 명암 어둡고 밝다 그쵸? 덥다 춥다 얘기할 땐 it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쵸? if it 그 다음 뭐예요? rain. rains야. 그냥 not 조건이야. doesn't 미안해. doesn't rain으로 써야겠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뭐야?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 수를 살려주니까 we can go on a picnic이 소풍 가다죠. 유로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we 그랬을 때 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했을 때는 이건 어쨌든 현실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가 안 오면 갈 텐데라는 얘를 가정한다면 if it were not rain 아니 이잖아요. 미안해. If it didn't rain we could go on a picnic. 가서 뭐 과거 하려면 if it had not rained we could have gone on a picnic. 되셨죠? 그러면 일단 가정법 과거 영건이는 표시해 놓으세요. 그거가 6과 두 번째 문법, 8과 첫 번째 문법이라 적어 놓으세요. G노트에다가. 그래야 그걸 풀어오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영건이 알겠지만 시험 기간이라서 두 번 다 휴원해서 시험 대비하시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있잖아. 26일. 그땐 정상적으로 등원하는 거야. 헷갈릴 것 같으면 적어 놓으세요. 핸드폰에 표시해 놓으세요. 아니요, 내신이요. 내신 대비를 왜냐하면 알잖아. 그 추석 때랑 우리 그 뭐지 임시공휴일까지 해서 너무 많이 쉬거든. 그래서 26일 하루부터 할 거야. 첫날부터. 그때부터 본문 빈칸 시험 볼 거야. 응. 쌤이 과제 알림에 올려놓을 거. 또 은수는 알겠지만 다음 주 화목에는 시간을 그때 와주시면 돼요.